어제 국감에서의 이제 주요 장면과 주요 쟁점들, 진실 공방까지 오늘 한데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야당에서는 감옥이 가까웠다라고 맞섰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뭐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돈 위에 지배하는 자가 그분이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서로 치열하게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감을 통해서 무엇 하나 양쪽 모두 다 새로울 건 없었다라는, 아쉽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다라는 여론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운데 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비용 논란이 세게 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도부 의원이 본인 재판 위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 변호인을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을 지불했다. 이 대납 씨는 뇌물죄다. 라고 공세를 가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14명 변호사에게 어제 처음으로 변호사비 전체 내용을 공개했어요. 2억 5천만 원이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법대 친구다. 요 말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법대 친구들이라서 무료로 해줬거나 깎아줬다. 라는 얘기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똑같은 규모와 네임드 있는 변호사의 규모로 봤을 때 효성 조현주는 400억을 냈다. 이 차이가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다 들어볼 텐데,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 먼저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변호사시라 변호사 선임비가 상당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밝힌 규모의, 그리고 그 정도의 명성의 변호인단 든 비용이 2억 5천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인데,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건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이제 어떤 변호사의 어떤 캐리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외부에서 평가할 때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리어도 좀 훌륭하고요. 예. 이제 이거 뭐 훌륭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뭐 전에 뭐 했던 자신들의 경력 이런 거 보면 적어도 한 명에 줘도 몇 천원 줄 수 있는, 적게 줘도 이제 그 정도의 변호사다고 봐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14명 변호사고 거기에 이제 법무법인이 한 6개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금액은 너무나 작은 금액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2억 5천은 작다. 예. 작은데 일반적으로 정치인 사건들이요, 뭐 그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비교하면 안 되고, 정치인들이 약간 변호사 비용을 좀 작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정치 사건 많이 하는데 거물급 정치인인데 이거 대충 뭐 인간관계로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정치인 때문에 뭐 변호사 비용을 많이 안 받았다고 그래서 대충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나에 대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엄청나게 해주고 변호사 비용은 좀 작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지 타산을 맞지는 않아요. 예. 맞지 않는데, 지금 의혹은 이제 2억 5천만 원만 지급했느냐, 또 어느 시민단체가 고소한 것 중에는 20억의 이제 시비 전환사채를 어느 상장법인에 줬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20억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납 여부인데, 이제까지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변호사 비용 얘기를 하면 이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사적인 뭐 사생활이라고 해서. 예. 근데 왜 그러면 이제까지 저렇게 밝히면 될 걸 밝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랄지 정말 저렇게 송금한 내역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만약에 대납을 해줬다 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물론 대납을 하면 세금 신고 안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국세청에다 당시에
선임계를 냈던 변호사들이 세금을 얼마 신고했는지 이재명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아, 그거 수사 기법이군요. 이거는.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알아보면 2억 5천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있는데 경우에서 세금 누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외부 사람 누가 변호사 비용 얼마 줄 거니까 그 부분은 신고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짜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렇게 2억 5천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고 저렇게 얘기했으면 될 걸 왜 이전부터 계속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밝힐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제 밝힌 내용은 좀 약간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더 이제 고발돼 있잖아요. 이제 수사를 해야지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2억 5천은 조금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비용 같다라는 말씀. 잠시 후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전재수 의원님, 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진짜 2억 5천? 근데 보통의 경우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문제 철두철미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다른 정치적 모색을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더 성장 또 해야 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어떤 뭐 송사와 관련된 또는 뭐 재판과 관련된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합니다. 네. 그거 뭐 잘못 처리하고 누구한테 대신 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 제 주변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저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실수로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는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기 관리에 들어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직접 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농협 계좌, 그다음에 삼성증권 계좌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 예. 계좌 추적에도 동의한다. 그다음에 직업 거래 내역서 조회도 동의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저거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이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미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농협 계좌하고 삼성증권 계좌만 조회를 해보면 금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를 국정감사장에서 그 위정을 하게 되면 위정의 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거는 위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거는 예. 일국의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 자기 관리는 저 정도는 했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 꿈을 꾸지 않는 일반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런 문제는 굉장히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크게 뭐 이게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